13페이지에 보면은 이 급수 계산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1부터 n까지 ak 어떤 an이라는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 얘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1부터 n까지 뭐 이렇게 쓰냐면 b의 k 플러스 1 빼기 bk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과정. 요 수열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 망원하라 그러거든. 어떤 수열의 합이 있는데 그 수열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어. 얘는 여기 1 집어넣으면은 B2에서 B1 뺀게 되고 2 집어넣으면 B3에서 B2를 뺀게 되고 3 집어넣으면 B4에서 B3을 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가서 이게 Bn 플러스 1에서 Bn을 뺀게 되니까 이게 지워지는 모양이 잡히지. 얘 날아가고 얘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까지 날아가서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n 플러스 1 빼기 b1이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시그마 계산을 본 적은 있을 거야. 근데 보통 망원화라는 용어는 잘 안 쓰고 뭐 부분분수라던가 유리화라던가 이런 식의 말로 쓰지. 핵심은 이렇게 지워지는 모양을 잡는 거라서 뭐 흔히 소거형 급수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소거형 뭐 책마다 이름이 다른데 뭐 이런 이름들을 쓰지. 보통 망원급수라 그래. 그게 제일 근본 있는 이름이 이런 식의 급수 계산을 망원급수라고 불러. 수능 문제 풀면서도 본 적은 있을 거야. 거기 문제 1번에 1, 2, 3, 4번 정도는 혼자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 그 네 문제 한번 풀어볼까? 문제 1번에 1, 2, 3, 4 네 개 한번 풀어봐봐. 1번 같은 걸 못 푸는 사람은 없겠지. 여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K 플러스 1분의 1이야.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얘는 1부터 N까지 얘 빼기 얘분의 1에 얘분의 1 빼기 얘분의 1이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 보통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을 이제 부분분수라고 부르지. 부분분수라고 불러. 뭐 부분분수 변형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이거는 부분분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변형하는 게 이게 지워지는 형태가 됐기 때문이지 부분분수로 이렇게 찢을 수 있기 때문에 찢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어떤 수열의 한 수열의 이웃한 항의 차로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 부분분수인데 사실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망원화를 시켰다는 거지. 부분분수를 이용한 망원화 이 말이 더 정확한 말이겠지,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수열의 이웃한 항의 차로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럼 여기서 뭐요?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요 n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랑 1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 어차피 처음 거 마지막 거 이렇게 남을 테니까 얘가 계산이 그냥 이렇게 되겠지.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될 거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름을 정확하게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었다 이런 걸 정리해 보라는 거야. 3번도 먼저 설명해 보면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k 분의 1인데 보통 이제 유리화라고 해가지고 유리화를 했어. 여기다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리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를 분모의 유리화를 해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유리화를 하고 싶었다가 아니라 한 수열의 이웃한 항의 차로 나타냈다는 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루트 n이라는 수열의 이웃한 항의 차이로 얘를 나타낼 수 있었다고. 그래서 계산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n을 여기 집어넣은 거, 1을 여기 집어넣은 거 이런 식으로 남아서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 얘가 남는다는 거지.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야. 2번, 4번도 풀어볼게. 2번 이런 거는 그 내신 문제 풀면서 본 적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시켜보면 꼭 못 푸는 애들이 나오긴 하는데 K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이야. 뭐 이렇게 한다는 걸 기억해줘.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하나 묶어내. 일단 K 플러스 1분의 1을 묶어내고 그 다음 나머지 두 개 K에 K 플러스 2분의 1을 부분분수로 푸는 거거든. 그 부분분수 푸는 거 되게 익숙하지? AB분의 1이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인데 여기서 이게 지금 이게 B-A인지 A-B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거에서 어떤 걸 이렇게 뺀 거 그리고 여기는 순서가 뒤집혀 있는 분수 이렇게 되는 거지. 증명은 그냥 요거 통분해 보면 되고 그러니까 뺀 거 여기는 분수끼리 뺀 거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얘에서 얘 뺀 걸로 하는 게 편하겠지? 어떻게? 얘에서 얘 뺀 거 2분의 1에 그 다음에 얘분의 1 빼기 얘분의 1이야.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 그러면은 2분의 1 밖으로 하나 빼주고 1부터 n까지 남은 거는 요거는 여기 곱해주면 얘가 k의 k 플러스 1분의 1이고 뒤에 있는 부분은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된 거지. 이 시점에서 얘도 계산할 수 있고 이 시그마도 계산할 수 있고 이거의 시그마도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해가지고 다 풀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풀 수 있고 얘는 얘대로 풀 수 있어. 근데 좀 눈이 좋으면 이거 자체가 망원화가 끝나 있는 상태지.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이고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이고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이고 이런 식이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망원화가 끝나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여기다 n 집어넣은 거 이렇게 남는 거겠지. 뭐 이거 안 익숙하면은 그냥 이렇게 풀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지워지는지 체크하는 것도 좋고 이 자꾸 풀다 보면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답을 구하게 되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4번은 그냥 계산인데 이렇게 하는 거거든. 4번 1부터 n까지 거기 뭐를 하냐면 분모에서 얘네들을 묶어내봐. 분모에서 루트 k랑 루트 k 플러스 1을 이렇게 묶어내봐. 통째로 유리화를 해도 답이 나오긴 나오는데 훨씬 귀찮고 이거 묶어내고 하면은 훨씬 편해. 그럼 남는 게 여기가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분의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는 냅두고 루트 k에 루트 k 플러스 1은 냅두고 요것만 유리화하자고. 분모 분자에 요거 더하기인 거를 곱하는 거지. 잘못 썼다. 이게 원래 더하기고 분모 분자에 요거 빼기인 걸 곱하는 거야. 요거에 빼기인 걸 분모 분자에 곱하면 여긴 1 되고 여기가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다음 이렇게 찢어주면 되지. 이렇게 찢어주면은 그럼 얘가 이렇게 써져. 1부터 n까지 요 부분은 루트 k분의 1 뒷부분은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남는 거지.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망원화가 됐고요. 계산 결과는 여기 1 집어넣은 거 루트 1분의 1 여기에 n 집어넣은 거 이런 식으로 남게 된다. 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능에서도 볼 수 있는 문제는 그 1번에 1번, 3번 이게 유리화를 통해서 망원화하는 거 그리고 부분분수를 통해서 망원화하는 거 이건 수능에서도 볼 수 있는 문제고 2번 같은 거는 너무 유명해서 안 나온달까? 좀 문제집 같은 데는 있는데 이게 나오면은 누군가 지랄을 할 거라서 안 나오는 거. 오히려 4번 같은 건 또 내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고 그 다음에 논술에서는 좀 망원화 시키는 요령을 더 봐줘야 되거든. 2개가 더 있는데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출제돼서 실제로 그게 변별력을 가지는 거는 이 2가지 유형 정도 더 보면 될 것 같아. 하나는 이제 계승 쓰는 거거든. 이 계승이 뭐냐면 팩토리얼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팩토리얼 이렇게 쓰는 건가? 이 팩 이거 있잖아. 이걸 가지고 만든 문제. 영어로 쓰면 못 쓸 것 같아서 일단 썼어. 그 다음에 점화식을 이용하는 거. 점화식을 이용해 가지고 망원화 문제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논술에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문제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나왔을 때 다 같이 못 풀거나 다 같이 풀거나 이럴 거라고 보면 돼. 5번 내가 하나 풀어볼게. 거기 5번 시그마 1부터 n까지 어떻게 생겼냐면 k 플러스 1에 k-1 팩이야. 분의 1 이렇게 생겼어. 풀이 순서를 그냥 보고 체크해줘. 어떻게 생각했냐는 너무 따지지 마. 일단은 분모 분자에다가 k를 곱해. 분모 분자에다가 k를 곱해줘.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분모는 이게 k-1부터 1까지 곱한 건데 거기다가 k도 곱하고 k 플러스 1도 곱하면 여기는 k 플러스 1팩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자를 k 플러스 1 빼기 1로 써.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기발한데 k 있는 거를 플러스 1 빼기 1 이런 식으로 써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찢는 거거든. 이렇게 찢어주는 거야. 찢어주면은 얘는 앞부분은 k 플러스 1이 하나가 약분되니까 얘가 k 팩분의 1 이렇게 남고 뒤에는 k 플러스 1 팩분의 1 이런 식으로 남아. 이렇게 망원화가 된 거야. 근데 이게 망원화를 설명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생각했냐가 문제가 돼. 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 근데 그게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유명한 문제들을 봐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일단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 집어넣으면 1팩 빼기 1팩분의 1 빼기 2팩분의 1 2팩분의 1 빼기 3팩분의 1 뭐 이런 식이 되니까 맨 마지막에 남는 건 1 빼기 n 플러스 1팩분의 1 이게 남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6번 한번 풀어볼까? 6번. 6번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되는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팩이거든. 근데 얘를 어떻게 변형하냐면 여기 k를 k 플러스 1에서 1을 뺀 걸로 써.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거랑 좀 비슷하지. 요거랑 좀 비슷해. 이렇게 쓰고 k 팩이야. 그럼 이렇게 곱한 거는 얘랑 곱해서 k 플러스 1팩. 여기는 k 팩이니까 얘 망원어가 된 거지.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팩에서 k 팩을 뺀 거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됐지? 그러면은 2팩 빼기 1팩, 3팩 빼기 2팩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얘는 n 플러스 1팩 빼기 1팩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어. 망원화 문제를 만드는 건 되게 쉽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망원화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한 수열이 이웃한 항의 차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게 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잘 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가 이제 나중에 문제가 돼. 하나 더 해봐봐. 7번 한번 해봐봐. 7번. 보면 어떻게 하냐면 문제 되게 어렵거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어려워. k제곱 더하기 1의 k팩인데 이거 어떻게 변형하냐면 여기를 k에 k 플러스 1을 써봐. 그럼 요게 k제곱 더하기 k잖아. k제곱 더하기 k니까 여기서 k 하나 빼주고 더하기 1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쓸게. 이렇게 써줘. 잘 보면은 얘랑 똑같은 식이야. 그냥 더하고 빼고 해준 거야.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1부터 n까지 이 부분은 얘랑 곱해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k에 k 플러스 1팩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뒷부분은 k 마이너스 1에 k팩이 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이게 망원화가 끝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좀 나오지. 빌어먹을 이걸 어떻게 생각해? 이런 생각이 좀 나. 나도 몰라. 집어넣으면 얘가 n 곱하기 n 플러스 1팩 그 다음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0.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 정리를 한번 잘 해보고 다시 이 문제를 다시 풀면서 이렇게 변형하면 답이 나오는구나 이걸 확인해주고 이 발상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마. 원래 망원화는 답이 없어. 그 옆에 8번도 한번 해볼게.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의 k팩인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난 답을 알고 있으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을 써. 그러면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이지? 여기서 k 하나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써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여기는 k 플러스 1 하나 곱하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팩이야. 맞지? k 플러스 1 하나 곱하고 k 플러스 1팩 빼기 k에 k팩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가 n 집어넣은 거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1팩 그 다음에 뒤에는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 조금 눈치 빠르면은 거기 6번하고 7번씩 두 개를 더하면 8번씩이 되거든. 6번, 7번씩 두 개를 더하면 그냥 8번이 나오잖아. 그걸 통해서도 똑같은 답을 끌어낼 수 있을 거야 아마. 근데 발상이나 이런 걸 일단 넘기고 문제 2번 한번 풀어볼까? 지금 정도까지 내용을 듣고 여기까지를 알았으면 문제 2번은 풀 수 있어야 되거든. 한번 풀어봐봐. 문제 2번.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여기에 n팩 n팩으로 묶어봐. n팩으로 묶으면 여기 1 더하기 n 하나 남고 여기는 n 플러스 2, n 플러스 1 이렇게 남는 거지. 이렇게 남고 그 다음 분자에는 n 플러스 2가 하나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요거 정리해보면 요 부분 정리해보면은 여기서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니까 n 더하기 1 더하면 4n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기 n팩이고
여기가 n 플러스 2의 제곱이 돼. 맞지?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4 되니까. 그리고 여기 n 플러스 2 있어서 얘는 이렇게 돼. n팩에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얘를 이제 무한급수 쳐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서 시그마 n은 2부터인가? 1부터 무한대까지 n팩에 n 플러스 2분의 1이야.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그 위에 있는 1번에 5번하고 똑같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1번에 5번을 보면 그 얘를 지금 민 거잖아. 얘를 1만큼 뒤로 당긴 거지. 얘를 1만큼 뒤로 당긴 게 1번에 5번이고, 그래서 1번에 5번 문제를 봤으면 그러면은 이 2번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나의 주장이거든. 아까 말했듯이 망원아는 발상하는 방법을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 해서 해줄 수 있는 대답이 별로 없거든. 근데 내가 그냥 좀 약간 억지 부려서 나오던 것만 나와. 그러니까 나오던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문제가 나올 확률이 별로 없어. 내가 프린트를 하나 줄 건데, 그 프린트에 있는 문제 그냥 다 풀어보고, 거기 있는 풀이법 한번 공부해. 그 다음에는 그냥 거기서 나올 거다. 이렇게 믿고, 그냥 시험 치러 가. 모르는 거 나오면 어차피 다 같이 못 푸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자고. 변형 다시 한번 해볼게.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분모분자에 n 플러스 1 곱해주면, 여기는 n 플러스 2팩이 되는 거고, 맞지? n 플러스 1 곱해주면. 그 다음 얘를 어떻게 했어? 얘를 n 플러스 2 빼기 1 이렇게 했어. 높아시면 하는 얘기지만 이런 거 한 번에 쓰지 마라. 천천히 변형해줘. 그럼 1부터 무한대까지. 앞부분은 n 플러스 1팩이 남는 거고, 뒤에는 n 플러스 2팩이 남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이거 계산할 때, 여기 1 집어넣으면 2팩분의 1, 3팩분의 1. 2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2팩분의 1 빼기 3팩분의 1. 2 집어넣으면 3팩분의 1 빼기 4팩분의 1. 이런 식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요 2분의 1 하나만 남는다는 게 눈에 보일 거야. 근데 여기서 이런 거 써주면 좋을 것 같아. 뭐냐면은, 원래 무한급수를 쓰는 거는, 무한급수란 건 n항까지의 합을 구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잖아. 되게 중요한 원리거든. 무한급수라는 게, 부분합, SN을 구하고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계산하는 거잖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써주는 거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수열의 부분합을 구하는 거야. n항까지 합.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남고 2팩분의 1이 남고 n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남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의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2주를 쓸 수 있으면 제일 완벽할 것 같아. 이런 거는 좀 논술 답지 만드는 요령이기도 하니까 좀 체크해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그래서 팩토리얼이 등장하는 문제가 5번, 6번 같은 거, 그러니까 1번에 5번, 6번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유명하고 7번, 8번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좀 어려운 문제거든. 그래서 5번, 6번 같은 것만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일단 확인해보고, 그 다음 점화식 갖고 푸는 문제가 있어. 거기 13페이지 문제 3번이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엄청 유명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 이거?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전해봐봐. 13페이지 문제 3번. 일단은 수열을 좀 넣어봤니? an 플러스 1이 얘가 1 플러스 a1, 1 플러스 a2 이런 식으로 쭉 곱해가지고 1 플러스 an까지 곱한 거래. 그러니까 전항까지 1을 더해가지고 주르륵 다 곱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an을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여기다 1 더한 게 되는 거지. A2는 여기까지 끊어야 되니까 2가 돼. 그 다음에 3항은 여기다 1 더한 거, 여기다 1 더한 거를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2 곱하기 3 이렇게 돼가지고 6 이렇게 되고, 그 다음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한 거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은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되니까 6, 7에 42가 돼. 그 다음에 여기다 1씩 더해가지고 곱하는 건데, 여기다 1씩 더해서 곱한 게 42고 거기다가 42에다 1 더한 걸 곱한 거니까 얘는 42 곱하기 43. 엄청 커지지 갑자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거 집어넣다 보면은 느끼는데, 눈치 빠른 사람은 처음부터 보고, 요 앞에까지가 an이 되는 거라서 이 점화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an 플러스 1은 얘는 an의 1 플러스 an이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 이런 거 바꿀 때 처음에 1일 때도 성립하나 이런 거 좀 부담스러운데 해보니까 되지, 맞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나한테 뭘 하라 그랬냐면 시그마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an분의 1 얘를 구하래. 이거 보이니? 어떻게 변형해야 되는지?
요거 역수 취해주고 an 플러스 1분의 1 얘는 an의 1 플러스 an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부분분수 찢어주는 거거든. 요거 얘 빼기 얘분의 1에 얘분의 1 빼기 얘분의 1이야. an분의 1 빼기 1 플러스 an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넘기고 넘겨주면 이렇게 변형돼. 1 플러스 an분의 1은 얘는 an분의 1 빼기 a의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변형되고 0. 그럼 이 망원화가 된 거지. 이거의 합은 이거의 합이야. 여기 다시 한번 쓸까? n은 2부터 무한대까지 an분의 1 빼기 a의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럼 집어넣으면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a3분의 1 a4분의 1 이런 식이 되니까 요것만 남겠지. 사실 이거는 또 뭐도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이 수열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거든.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부분합을 n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게 좋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a 2분의 1에서 n 집어넣으면 요게 남지. a의 n 플러스 1분의 1 요게 남아. 이렇게 되고, 여기서 얘가 무한대로 가서 이게 0으로 간다는 걸 확인해 주는 게 좋은데, 근데 그 부분을 쓰려고 그러면 사실 그것도 좀 어렵거든. 귀찮아. 그래서 나는 지금 생략할래. 이거 딱 봐도 무한대로 가잖아, 맞지? 개 크네, 뭐. 0으로 가서 요것만 남는다. 지금은 답만 확인해보고, 발상은 냅두고 그냥 이 문제 이렇게 푸는구나. 되게 유명한 문제거든. 이렇게 풀리네. 확인 한번 해도. 거기 4번도 한번 해볼게. 4번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식의 변형을 해야 되는지가 나중에 듣고 나면은 그냥 저런 변형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긴 들 거야. 한번 해봐봐. 4번. 내가 해볼게. 일단 an 곱하고 an의 an 플러스 1이 얘가 n이야. 그냥 분수는 싫으니까. 여기서 뭘 했어야 되냐면은 여기 n자리에다가 n 플러스 1 넣어서 뺄 거거든. n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두 식을 빼줄 거거든. 이렇게. 이거 점화식 중에서 합 있는 거 있잖아요. SN 들어있는 거. SN 들어있을 때 저런 식의 조작을 하는 걸 본 적 있을 거야. 근데 이런 경우에 하는 거는 처음 보지? 별로 평소에 자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니까 되더라고. 그냥 설명이 잘 안 돼. 뭐 이렇게 하니까 풀리는데 뭐. 원래 망원은 원래 답이 없어. an 플러스 1. 여기서 이걸 빼면은 an 플러스 2 빼기 an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분의 1을 하는 거니까 an 플러스 1분의 1이 얘가 an 플러스 2 빼기 an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러니까 이거 분의 1이라는 게 망원화가 된 거지. 이게 지워지는 모양이 잡힌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지만 이렇게 두 칸씩 건너서 지워지는 것도 잘 알고 있지. 그냥 바로 써볼게. a 2분의 1, a 3분의 1 해가지고 a 100분의 1인데 a 2분의 1은 얘는 다음 거 빼기 앞에 거 A3 빼기 A1이야. 그 다음 A3분의 1은 얘는 A4 빼기 A2야. 이런 거 이렇게 세로로 쓰면 좋은 거 알아? A5 빼기 A3 A6 빼기 A4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마지막에 100분의 1은 A의 101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99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거 더하는 건데 지우면 이렇게 지워져. 이런 식으로 두 칸씩 건너서 지워지니까 여기 두 개가 남지. 그럼 여기도 두 개 남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지워지고. 그래서 시그마를 쳐준 문제의 답이 뭐가 되는 거야? A의 101 여기 하나 더 남고 A의 100 남고 그 다음에 빼기 A2 빼기 A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다. 뭐 한글 하나도 안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지.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끝인데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두 개만 갖고 쓸 수도 있긴 있겠네. 그냥 뭐 대충 할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급수 구할 때 이 망원화란 게 빠뜨리면 안 되는 요령이거든. 그러니까 생각보다 니네가 시그마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이 시그마 풀 수 있는 게 뭐 시그마 성질 가지고 이상한 문제 내는 거 빼고는 뭐 다항식 이렇게 시그마 K나 이런 거 시그마 K제곱 이런 거 알고 있으니까 다항식 들어있는 경우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 풀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논술 같은 경우는 몇 급수도 좀 정리해 놓으면 좋거든. 요거 프린트 하나 줄 건데 그 프린트에 그 망원화 시키는 요령에 있는 다른 문제들하고 거기 몇 급수도 정리해 놨으니까 그 프린트에 있는 거 한번 풀어봐봐. 요 정도가 이제 뭐 수능엔 이건 나올 수 있고 이건 수능에 못 나오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거 외에는 실질적으로 니네가 시그마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가지고 시그마 나오면 제일 대표적인 풀이가 이제 마거나가 되는 거야. 마거나는 시그마를 푸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봐도 돼. 왜냐면 얘네들은 나오면 그냥 보여.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풀 수가 없어. 딱 보이기 때문에 못 풀면 망원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야. 망원하는 아까 말했듯이 보통 이제 유명한 유형은 4가지. 이 4개가 다 끝은 아니지만 뭐 출제될 수 있는 건 이거 4개다 이렇게 봐도 될 거야 그냥. 뭐라고? 부분문수 푸는 거, 유리화하는 거, 그 다음에 팩토리얼 갖고 푸는 거, 점화식 갖고 푸는 거. 요거 4개라고 보면 되고. 사실 나중에 가면은 시그마가 나왔을 때 그 정적분으로 고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가 있으면 이 적분으로 고치는 거 있지. 구분구적법. 요게 문항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그마 나왔을 때 이것도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한급수 얘기하는 거지. 무한급수일 때는 적분으로 고칠 수 있고, 이건 시그마를 푸는 게 아니지. 이 시그마 자체를 얘로 바꿔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건데, 요것도 좀 신경 써줘야 되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사실은 신경 써야 되는 1번, 2번이야. 왜냐면 얘네들은 그냥 많이 나오지만, 딱 보면 보이니까. 그래서, 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문항이다.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7페이지로 가볼게. 수학적 귀납법. 몇 년 전까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거든.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이 꽤 중요한 문항이고, 그래서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논술 문항에서 이 증명 문제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 그냥 답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훨씬 많거든. 이거를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점점 없어져. 근데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이제 채점하기 귀찮아서 그래. 야, 니네가 생각을 해봐. 뭐, 경쟁률이 30대 1이야. 30대 1인데, 한 명을 뽑기 위해서 30명 거의 답을 읽으려고 그러면 미쳐버린다고. 이 첨삭을 해본 사람은, 채점을 해본 사람은 그걸 알아.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냐면, 그러니까 이래. 왜냐면 애들이 아무것도 몰라도 뭐라도 쓴다고. 특히 증명해라 이러면은 뭐라도 열심히 쓰는 거야. 이제 자기가 문제를 이해한 만큼을 쓰는 거지. 그 이해한 만큼으로는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어. 근데 그걸 막 써, 열심히. 읽는 사람은 이제 읽는다고. 근데 이럴 땐 또 애들이 글씨도 못 써. 글씨 또 병신 같아. 막 짜증나. 모르겠으니까 막 씨발 읽는데,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읽었는데,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알게 되는 거야. 이 새끼는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구나. 근데 그때 느끼는 모멸감, 채점자의 모멸감,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이게 미쳐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증명 문제가 점점 없어지는 거지. 흔히 논술은 답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나는 거의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답 맞는 게 되게 중요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 시험 치는 애 중에 답을 맞춘 애가 일부 있고 답을 못 맞춘 애가 일부 있으면 맞춘 애가 뽑힐걸? 야, 그러겠지. 니네가 채점관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30대 1이야.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30명 답지를 채점을 해야 돼. 근데 거기 보니까 답을 맞힌 애가 5명이 있어. 그러면은, 야, 25명 거는 버리지. 그걸 채점을 왜 하겠니? 그냥 버리지. 이거는 내 의견이야. 학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학교에서는 열심히 채점해준다고 얘기해.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증명 문제가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납법도 덩달아서 좀 덜 중요해진 거지. 근데, 그래도 귀납법은 여전히 출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굉장히 성실한 학교, 신실한 학교지. 이제 우리는 증명 문제를 내겠다. 그런 학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귀납법 자체가 워낙에 중요한 증명법이야. 강력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라서.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일단 원리도 천천히 설명할게. 1번을 내가 풀어볼게.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려고 하면 14579 해가지고 2n-1까지 더한 게 n제곱이다. 이걸 증명하라는데,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를 증명하라는 거거든.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대상은 다 이런 식이야. 정수나 자연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증명하시오야. 그러니까 이게 1일 때는 이런 식이 돼. n이 1일 때는 이런 식이 되고, n은 1 더하기 3이 2의 제곱이다. 이런 식이 되고, n이 3일 때는 1 더하기 3 더하기 5가 3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 무한계의 명제를 증명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이게 n이 1일 때도 성립하고, n이 2일 때도 성립하고, n이 3일 때도 성립하고, 그래서 그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저 식이 성립한다를 증명해라. 이런 게 귀납법의 증명 대상이 돼. 그리고 귀납법의 증명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게 맞다는 걸 보여.
1번. 첫 번째 게 성립한다는 걸 확인해줘. 그 다음에 뭘 하냐면 K번째 줄이 맞다라 가정해. K번째 줄이 맞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이 가정에 의해서 그 다음 번째 줄이 맞다는 걸 보이는 거야. K번째 줄 쓸게. 이렇게 더해가지고 2K-1까지지. 더한 게 K제곱이다. K번째 줄이 성립한다라고 가정하고 이거에 의해서 다음 줄 1 더하기 3 더하기 해가지고 그 다음 거 그러니까 2K-1에다가 하나 더 더한 거 2K 플러스 1까지 더한 거지. 얘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이 줄이 맞으면 이 줄이 맞다. 이걸 보여주면은 이걸 보이는 거지. K번째 줄이 맞으면 K 플러스 1번째 줄이 맞다. 얘를 보였다면 얘가 맞다는 걸 보였으니까 그럼 이거에 의해서 얘가 맞으니까 얘가 맞고 그럼 얘가 맞으니까 얘가 맞고 얘가 맞으니까 얘가 맞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가 증명이 된다는 거지. 이런 구조를 가지는 증명법을 귀납법이라 그래. 뭐 이런 거는 조금 강조하는 게 수능에 이 문제가 나오질 않으니까 수능에 나온다 그러면 기껏해야 이제 빈칸의 가능성이 있는데 빈칸도 이쪽에 안 나오는 느낌이지. 이제 뭐 거의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쓰라 그러면 학생들 답지를 만들게 해보면 좀 엉터리 답지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말도 안 되는 답지가 꽤 보여서 그래서 이제 원리를 일단 정확하게 이해해줘. 그러니까 1일 때 성립한다를 보이고 그다음 K일 때 성립한다를 가정하면 이거를 가지고 그 다음 번째 줄을 보여서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를 보여. 그러면은 왜 이게 증명이 된 거냐라는 것까지도 이해를 해줘야 돼. 서술 한번 해볼래? 2번 한번 풀어봐봐. 7페이지에 문제 2번을 풀고 쓰는 것까지도 한번 해볼까? 이걸 베르누이 부등식이라 그래. 이름은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잘난 척할 수 있지. 이 부등식을 베르누이 부등식이라고 하더라고. 왜 이름이 붙었는지, 이름이 붙을 정도로 중요한 건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이걸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라 그러면 이게 n이 1일 때 성립하고 2일 때 성립하고 3일 때 성립하고 이걸 보여달라는 거야, 맞지?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함을 보여달라는 거고 그러면은 n이 1일 때의 식을 이용해서 n이 2일 때의 식을 끌어낼 수 있나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너무 뻔해가지고 그냥 할게. 귀납법 서술을 하려고 하면 여기다가 내가 증명하고 싶은 명제, 사실 이럴 때는 정확하게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인데 이 조건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면 좋아. 이거를 1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좋아. 이거 나 좀 강조할게. 귀납법 서술의 핵심이야. 1 이렇게 써줘. 사실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귀납법으로 증명한다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 이 문제는 어차피 귀납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나 1이라고 써주고 여기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 여기가 1 플러스 h고 여기가 1 플러스 h잖아. 이거이지. 임으로 이렇게 쓰면 돼. n이 1일 때 1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름을 붙여놓으면 여기다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은 요게 위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 위에 보면 부등식 수십 개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 써주면 좋겠지. 원래 이름을 붙여야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말도 있지, 맞지? 그 다음에 n이 k일 때 1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가정하자. 이 가정이란 말을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조사로 성립한다면 아니면 성립할 때 이러면은 똑같은 의미가 되긴 하는데 이 K일 때를 가정해서 K 플러스 1 때 성립한다. 이게 이제 증명의 핵심이기 때문에 가정했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가정하자. 그러면 나 이렇게도 많이 쓰는데 즉 이렇게 좀 유치하긴 하지만 표현이 이렇게 난 자주 나오더라고. 1 플러스 KH 이렇게 되는 거지. 가 성립한다. 성립한다고 가정한 건가? 대충 써 그냥. 그러니까 K일 때의 식을 쓰고 그 다음 얘를 이용해서 K 플러스 1일 때의 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양변에 1 플러스 H를 곱하면 맞아? 곱해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돼.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승이 되고 여기는 이거랑 이거 곱한 게 되잖아. 한번 쓰자. KH에 1 플러스 H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다시 쓸게. 그러면은 얘가 1 플러스 여기 1 되고 그다음 KH랑 H 있으니까
K 플러스 1에 H 남고, 그 다음에 KH 제곱이 남아.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는 뭐보다 크냐면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보다 크거든. 왜냐면 얘가 양수라서. 혹시 이런 거 쓸 줄 알아? 이거 왜냐 하면 이거든. KH 제곱이 양수기 때문이지. 이게 양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 뭐 논술 답지 만들 때 이런 서술하는 거에는 배점이 없거든. 이걸 뭐 예쁘게 표현했다, 아니면 수학적인 기호를 썼다 안 썼다 이런 거에는 배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맘대로 써도 돼. 맘대로 써도 되고, 뭐지? 그냥 뭐 그 몇 번 쓰다 보면은 저절로 돼. 처음에 논술을 한 번도 안 써본 학생, 그러니까 답지를 한 번도 안 써본 학생은 답지 쓰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몇 번 쓰다 보면 저절로 되거든. 지 아는 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였고, 임으로 쓸까? 임으로 n이 k 플러스 1일 때 1이 성립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를 보였고,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한다를 가정하면은 그걸 가지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를 보인 거야. 중간에 들어오는 핵심적인 계산은 이거지. 양변의 얘를 곱해가지고 정리했어. 이렇게 된 거고. 보통 여기서 이렇게 따로 마무리해주지. 그러므로 뭐 1, 2에 의해 모든 자연수 n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1이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뭐 요거는 사실 사족인데 뭐 여기서 끝난 건데 보통 이렇게 많이 마무리해. 그 다음 여기 이렇게 흰색 네모 찍는 거 알아? 이렇게 증명이 끝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흰색 네모 찍는데, 요거 그 흰색 네모가 멋있는 거야. 검은색 네모 찍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검은색 네모는 약간 없어 보여. 이거는 좀 수학 못하는 것 같고, 이거를 찍어야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문제 풀이가 끝나면은 흰색 네모를 찍어줘. 그 다음에 뭐 어땠지? 일단 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게 되게 요긴하게 쓰이지. 이름 한번 붙여놓으니까 이제 계속 쓰잖아. 사실 훨씬 더 예쁘게 쓰는 방법이, 이 조건을 이거를 PN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은 사실 훨씬 더 예쁘게 쓸 수 있거든. 이걸 PN으로 하면은 뭐 이거 임으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지. P1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이런 말도 그냥 뭐야, PK가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럼 여기서 여기도 PK 플러스 1이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훨씬 예쁘긴 하거든. 근데 훨씬 예쁘긴 한데 이걸 가르쳐 놓으니까 애들이 못 쓰더라고. 너무 고급스러운가 봐. 그냥 유치하게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괜히 뭐 좋은 거 주면 뭐해요. 어차피 먹질 못하는데. 넘어가. 4번 한번 풀어볼까? 4번. 점화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xn 플러스 1이 얘가 a 더하기 1에서 xn분의 a를 뺀 거야. 이런 점화식인데 이 점화식을 니네가 풀 수는 없어. 저 점화식 푸는 방법을 아는 학생 거의 없을 거야. 뭐 알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시키는 대로 하면 돼. xn을 추론하고 그거를 귀납법으로 증명해보래. 일단 할 수 있는 게 대입해보는 거지. xn들을 나열해보면 첫 번째 항이 지금 주어졌어. 첫 번째 항은 a 플러스 1이고 집어넣어봐. 집어넣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a 플러스 1에 여기가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지, 맞지? 확인해봐.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집어넣어보면은, 그러니까 이 용기가 좀 필요했지.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3승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나와. 뭐 요쯤 됐으면은 아마 눈치챘을걸? 네 번째 항이 뭐가 나오냐면은 요렇게 나와. a 3승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일단 이까지 나열을 안 해봤으면, 이 세 번째 항까지를 나열을 안 해봤으면 너무 게으른 놈이고, 그거는 대학 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까지를 안 해봤다? 진짜 게으른 놈이고. 근데 요까지를 알고 얘를 추측을 못했다. 얘거 보면 추론하고라고 돼 있나? 맞지? 추론하고라고 돼 있는데 요까지를 보고 얘를 생각을 못했다. 그거는 뭐 대학을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뭔가 좀 인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왜냐면 눈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는 친구도 없을 거야. 아니 씨발 이걸 생각을 못 한다고? 그 정도의 사회성을 가지고 친구를 사귈 수 있나? 친구 사귀기 힘들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이걸 얻을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 상태로도 일반항을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조금 이제 요런 식의 조작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의 합이잖아. 얘를 첫 번째 항으로 보면은, R-1분의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가 R-1에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얘가 A3승 빼기 1에 A4승 빼기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도 돼. 좀 더 고생스럽긴 하지만. 중간에 점점점 쓰고 뭐 난리 나긴 하겠지. 근데 이 정도도 봐야지.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 못 썼다? 친구 없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걸 했으면은, 다음 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xn이 지금 뭘로 추론되냐면, 이렇게. a의 n승 빼기 1분의 a의 n 플러스 1승 빼기 1로 이렇게 추론되는 거지. 뭐, 요 정도는 내가 볼 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점화식을 풀면, 이 점화식,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첫 번째 항이 이걸로, 이 뭐라 그래, 귀납적 정의지. 이렇게 귀납적 정의되어 있는 수열을 풀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이거를 니네가 연역적으로 풀어낼 능력은 없거든. 점화식을 조작해가지고 풀 수 있는 능력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추측하고, 이걸 그 다음에 이제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보라고. 그건 되게 간단하지. 첫 번째, x1은 1일 때는 얘가 a 빼기 1에 a 제곱 빼기 1은 얘가 a 플러스 1이다. 그래서 된 거고. 그 다음에 xn을 얘라고 가정하자. 보통 k라고 쓰지만 an승 마이너스 1에 a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라 가정하자. 그럼 이렇게 가정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서 삽질을 해보면 xn 플러스 1이 어떻게 나오겠어? 이렇게 나온 거야. an 플러스 1 빼기 1에 미더가 아니라 니네가 해봐.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게 증명 끝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문제의 답이 얘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수학적인 오류는 없는 거야. 수학적으로 완벽한 답지야. 근데 뭔가 이제 점화식 푸는 과정을 좀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답지라고 말하긴 뭐하지. 좋다 나쁘다를 누가 정한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점화식 푸는 방법을 물어봤다 그러면 내는 사람이 좀 빡치긴 하겠지. 어쨌든 이것도 올바른 답지다. 논술 문제 하나 풀어보자. 11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 11페이지에 보면 일단 문제를 제대로 읽어봐. 문제 1번 풀고 그 다음에 2번도 읽어봐. 근데 2번을 그냥 쓰려고 그러면 되게 짜증나거든. 그래서 m이 2일 때를 풀어봐봐. m이 2일 때. 근데 문제를 2번을 잘 읽어보면 m이 2일 때를 얘네가 알고 있는 방법,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으로 풀면은 이 문제의 답이 안 된다는 걸 느낄 거야. 한번 풀어봐봐. 문제 1번 풀고 2번을 문제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m이 2일 때를 풀어봐봐. 문제 1번은 풀어보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있어? k에 k 플러스 1이야. 요건 이렇게 전개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풀 수 있겠지.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거기 문제 2번을 보니까 이제 이게 m이 1일 때의 상황이고, 내가 구해보라고 한 m이 2일 때는 얘를 구하라는 문제고, 얘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 요 문제를 내가 풀어보라고 한 거고, 이걸 근데 전개해서 하라는 건 아니야. 이거 전개하면은 시그마 k 3승이니까 걔를 풀 수 있긴 있는데, 원본 문제가 이게 m이 2일 때가 아니라 이미 자연수 m일 때니까, k가 m이 3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4일 때는 그 다음에 또 붙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풀 수 있냐는 문제잖아. 이런 식의 문제야. 그 다음에 요거 규칙을 잘 보면 이게 제시문에 있는 것도 하나 힌트였다. 제시문에 보면은 요게 있지.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있어. 그리고 이 문제를 풀면은 영 규칙이 안 보이는 학생은 이거를 실제로 풀어봤을 거야. 이거를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계산하는 거지. 직접 계산해보면은 이렇게 나와. 플러스 2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나와. 근데 여기서 얘하고 얘만 보고 이거를 이렇게 추론하는 거는 조금 과감하게 느껴지긴 해. 2, 3이니까 그 다음이 4일 것이다. 뒤에 하나 더 붙네?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거는 좀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까지는 이 문제를 처음 보는 학생은 직접 계산해보지 않을까 싶어. 요 문제를 난생 처음 봤다. 그러면은 요 정도는 직접 계산해보는 게 보통 아닐까 싶어. 그
그다음 이 상태에서 얘가 뭔지 모른다? 그건 대단한 새끼야. 그거는 이제 그 친구 없다. 어떻게? 얘는 이렇게 될 거야. n에 2, 3, 4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이제 m일 때를 증명해보래. 근데 이제 문제에 짜증나니까 이거를 하겠다는 거야, 내가. 이거 보통 학생들 시켜보면 귀납법을 이렇게 쓰고 싶어 하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성립한다를 통해가지고 얘가 성립한다를 보이는 식의 귀납법. 그러니까 m에 대한 귀납법을 쓰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시도는 괜찮았던 것 같아. 뭐 m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를 보이라는 거니까 m에 대한 귀납법을 쓰겠다. 시도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돼. 안 되고 이거 자체를 이제 귀납법으로 증명해야 돼. 하나의 식을, 이 식을. 이렇게. 첫 번째, n이 1일 때는 여기가 어떻게 돼? 여기가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고 여기가 4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니까 이게 되는 거지. n이 1일 때 성립해. 그 다음에 원래 귀납법을 할 때 보통 K로 하는데 K를 뺏겨가지고 이럴 땐 M으로 하지 보통. K가 1부터 M까지. 와 근데 이 문제는 원래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M도 뺏기는구나. 짜증나네. K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얘가 4분의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플러스 3이다. 이라 가정하는 거지. 이걸 가정하는 거야. 얘를 가정하고 양변에 뭘 더하는 거야? 여기다가 M 플러스 1일 때 항을 더하는 거지.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플러스 3. 이걸 양변에 더해.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플러스 3. 얘를 더해. 이거 뭐가 되는지 알 것 같지? 딱 그 귀납법의 결과로 예상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집에 가서 엄마랑 해봐.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m자리에 m 플러스 1 넣은 게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나 뭐 풀고 있냐? 요거.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플러스 3, m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야. 요거 계산해봐.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증명이 끝난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원래 원본 문제는 풀 때 좀 짜증날 것 같아. 중간에 점점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문제 이렇게 풀고 나면 점점점으로 막 도배돼 있을 거야. 엄청 짜증나고. 그래서 요거 좀 관심 있으면 요걸 해보던가. 증명되는 거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 요거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인데 요거 내가 두 가지 풀이를 더 보여줄게. 일단은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한 풀인데 망원화를 이용해서 풀 수 있어. K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 여기다가 뭘 곱하냐면 얘를 곱해줘. K 플러스 3에서 K 마이너스 1을 빼. 요거 하면은 K 플러스 3에서 K 마이너스 1을 빼면 4거든? 그러니까 얘를 4로 나눠. 나 지금 노란색으로 쓴 숫자가 1이야. 그러니까 1을 곱해준 거야, 맞지? 그 다음에 4분의 1 앞으로 빼주고 4분의 1 빼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요 앞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K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에 K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뒷부분은 K 마이너스 1에 K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가 돼. 그리고 이게 지금 망원화가 돼 있는 상태라는 거 느껴? 망원화가 돼 있다 봤지? 여기에 1 집어넣으면 1, 2, 3, 4 여기는 0, 1, 2, 3 2 집어넣으면 2, 3, 4, 5 그리고 여기가 1, 2, 3,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워지고가 돼서 그럼 남는 게 여기다 n 집어넣은 거 n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여기다 1 집어넣은 건데 1 집어넣으면 0 되니까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망원화를 통해서 얘를 풀 수 있어. 근데 여기 절로 나오지 여기 절로 나오지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야. 아니 쟤기랑 이 생각을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그런 건 따지지 말라고. 망원화 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 이건 따지지 마. 그냥 그 프린트에 있는 거 다 외워라. 그 다음에 하키스틱을 이용해서 이걸 풀 수 있거든. 다시 한번 1부터 n까지 K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인데 이거 알고 있니? 그 K 플러스 2 C 3이 얘가 지금 뭐냐면 K 플러스 2 K 플러스 1 K에다가 3팩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 얘를 곱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얘 K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란 게 얘가 지금 뭐냐면
6이니까 6 곱하기 K 플러스 2C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시그마 1부터 n까지 6배의 K 플러스 2C 3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한번 풀어 써보면 6에다가 1 집어넣으면 3C3, 그 다음에 4C3, 5C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n 플러스 2C3까지 더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이런 식이 돼. 그럼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알고 있지? 3C3, 4C3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n 플러스 2C3까지 더하는 거야. 이만큼 더하는 거니까 얘가 되는 거지. 여기가 n 플러스 C3이고 n 플러스 C4인가? n 플러스 몰라 씨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6 곱하기 뭐요? n 플러스 3C4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꽤 중요한 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키스틱 자체가 꽤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적어놓을게. 하키스틱. 하키 영어로 쓸 줄 아니? 되게 어려워. 하키스틱이라고 해서, 하키스틱 자체가 중요하니까 요거는 좀 강조해 놓을게. 넘어갈래요. 7페이지로 다시 돌아와 봐. 여기 7페이지에 6번인데 5번하고 6번이 좀 비슷한 문제거든. 6번을 그냥 풀게 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느낄 거야. 그냥 풀게 했을 때 풀 수 있는 학생이 잘 없어. 일단은 그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한대. 그 수열 자체는 알고 있니?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앞에 거 두 개를 더하면 다음 게 된대. 그러니까 이제 1, 그 다음에 둘이 더해서 다음 거, 둘이 더해서 다음 거, 둘이 더해서 다음 거 이렇게 가는 수열이야. 뭐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열이야. 아마 알고 있겠지. 그 다음에 그게 모든 자연수 mn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를 보이래. 모든 자연수 mn에 대해서. 근데 거기 보면 식이 미쳤지. 개 복잡해. 근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힌트를 줄게 지금. 뭐 혼자도 고민해보면 좋은데 그냥 지금은 듣고 풀어봐봐. 그 m에다가 1, 2, 3을 차례로 넣어봐. m이 1일 때, m이 2일 때, m이 3일 때 이런 걸 넣어봐. 한 서너 개 넣어보고 얘네들이 다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얘네들이 각각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강력한 힌트. 이 등식과 이 등식, 요 두 개의 등식을 더하면 이 등식이 나와. 이 식과 이 식을 더하면 이 식이 나오고, 그리고 이 식과 이 식을 더하면 이 식이 나와. 야, 논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건데 혼자 한번 고민해봐봐. 내가 방금 했던 얘기. m에다가 1, 2, 3, 4를 넣어서 성립하는 걸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 식과 이 식을 더하면 이 식이 나온다. 이 식과 이 식을 더하면 이 식이 나온다. 이런 걸 확인하면 증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한번 고민해볼까 이거? 넣어봤니? m에다 1을 넣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b의 n 플러스 2. 얘가 지금 m에다 1 넣으면 b2가 1이니까 얘가 bn 플러스 1이지. 그 다음에 더하기 b1도 1이니까 더하기 bn 이렇게 돼. 여기가 일단 첫 번째 포인트인데, 이게 m하고 n이 둘 다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임의의 자연수 mn이니까 이게 막 그 순서상 같은 걸 생각하게 되거든. 그래서 좀 눈치 빠른 애들이, 눈치 빠른 게 아니라 이제 쓸데없는데 눈치가 빠른 거지. 그러니까 m으로도 귀납법, n으로도 귀납법. 그래서 귀납법을 양쪽으로 치는 식의 시도를 하려고 드는 애가 있어. 처음에 시켜보면은. 근데 내가 그래서 힌트를 준 게 이거야. 그러니까 m에다 1을 넣으면,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더라는 거지. 집어넣으면. 그리고 m이 2일 때도 그냥 넣어보면은 얘가 n 플러스 3이 되고, 맞지? m이 2니까. 그럼 여기는 b3이 되는데 b3이 2야. 그러니까 얘가 2 bn 플러스 1 더하기 bn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성립한다고? 이게 왜 성립하는지 보니까 얘는 bn 플러스 1에다가 bn을 더한 건데, 이게 지금 bn 플러스 2잖아. 그럼 이게 더하니까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m에다 2를 넣으면. 그러니까 이 식하고 이 식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3일 때를 보면은 여기가 n 플러스 4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m이 지금 3이니까 4야. b4, 3이지? 3 bn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2 bn 이렇게 나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성립해. 얘도 성립하는데 그 성립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보니까 뭐 이걸 막 이렇게 혼자 풀어 제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까 얘기해줬어. 얘랑 얘랑 더하면 얘잖아. 그리고 얘랑 얘랑 더하면 얘가 된다고. 맞지? 이런 식이지.
얘랑 얘랑 더하면 얘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성립하는 거지. 물론 이걸 풀어 헤쳐가지고도 보일 수 있어. 이걸 풀어 헤쳐가지고 뭐 밑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봐. 그러다 보면 1로 온다고. 근데 지금 얘랑 얘랑 더하면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얘야.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뭐 개수합으로 3 되고 개수합으로 2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가 성립하는 걸 보일 수 있다는 거지. 4일대의식 써봐봐. 차분하게 쓰면은 얘가 이렇게 돼. 난 그 더해서 써야지. 그러니까 난 지금 더해서 쓰고 있지만 여기 직접 구해보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리고 이 식도 성립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지. 왜냐면은 얘랑 얘랑 더하면 얘고 얘랑 얘랑 더하면 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걸 이제 귀납법으로 증명을 할 건데 내가 지금 얘기한 거에 증명법이 들어있는 거거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 돼. 우선 m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 m이 1일 때 성립한다를 보여. 이거니까 그냥 성립해. 피보나치 수열이니까. 그 다음에 m이 2일 때 성립한다는 걸 또 보여. 얘를 증명해줘. 얘도 이렇게 풀어가지고 증명할 수 있어, 맞지? 그 다음에 뭘 하냐면 m이 k일 때 성립한다, m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이 두 개를 가정해. 그러니까 k일 때도 성립하고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를 가정해.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뭘 보이냐면 m이 k 플러스 2일 때 성립한다를 보여줘. 그 증명은 이때의 등식과 이때의 등식을 더해주면 돼. 더해주면 이렇게 돼. 확인해보면 될 거고, 그러니까 요때 성립한다, 요때 성립한다를 가정해서 얘가 성립한다를 보여줘. 그럼 이제 증명이 된 거 알겠어?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이 두 개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알겠어? 왜냐면 이게 지금 두 줄을 이렇게 가정하고 그 다음 줄을 끌어내는 거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이걸 보였으면은 얘에 의해서, 이 3번에 의해서 이렇게 성립하니까 얘가 성립하고 그러면 또 이만큼이 성립하니까 얘가 성립하고 이런 식의 증명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귀납법은 귀납법인데 지금까지 썼던 귀납법은 제일 일반적인 귀납법, 우리가 제일 그냥 평소에 귀납법이라고 부르는 거, K번째를 가정해서 K 플러스 1번째 거를 끌어내는 귀납법이었는데 얘는 상대적으로 두 줄을 가정하고 두 줄을 가정해서 다음 거를 끌어내지. 뭐 보통 이제 강귀납법이라고 불러. 그 일반화된 뭐 귀납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금 일반적인이란 말을 써가지고 좀 더 헷갈리네. 강귀납법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좀 더 일반적인 귀납법, 일반적인 용어가 좀 이상하다. 뭐 좀 확장한 귀납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쓰던 건 좀 특정한 귀납법이 일부였던 거고. 이게 근데 부를 때마다 이름이 좀 이상하더라고. 강이란 게 오히려 특정 짓는 거 아닌가? 몰라, 씨발. 강귀납법이라고 흔히 불러. 그래서 근데 니네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명의 구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요걸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귀납법 자체가 지금은 문항으로 나오질 않아가지고 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출제 빈도가 굉장히 줄었어.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논리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어.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쓸 수 있게 연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아까 얘기했듯이 애들한테 이거 쓰라 그러면 막 엉망인 답지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논리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글로 만드는 것도 한두 번 정도는 연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넘겨서 15페이지로 가볼게. 15페이지. 15페이지에 그 경우의 수 문제들이 있는데,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확률 문제까지. 왜냐면 확률 문제가 실제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이렇게 그냥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술에 이런 문제는 많이 나와. 그냥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를 구해라, 아니면 확률을 구해라, 이런 문제는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들이 엄청 어렵진 않거든. 그러니까 그 제일 메이저 과목, 그러니까 미적분이지. 미적분에 비해서는 이쪽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어려운 게 나오면 어차피 다 같이 못 푸는 거니까. 내가 생각할 때 미적분을 지금 수능을 치고 있으면은 확통은 익숙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야. 막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확통 문제를 꾸준히 풀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할 거야. 그래서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된다를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15페이지에 1번, 2번 두 개 한번 풀어볼래? 1번하고 2번. 뭐 아는 사람은 금방 풀고 이제 모르는 사람은 뭐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한번 풀어봐봐. 일단 1번, 2번. 1번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야. 지금 혹시 아예 조합 자체를 모른다 이러면 이제 답 없는 건데 열심히 살아.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조합 자체를 모른다. 화이팅. 열심히 하고. 그 위쪽이 어려운데 분자 어떻게 되냐면 어느 두 수도 연속하지 않게 고르래.
어떻게 세냐면 흔히 이웃하지 않는 순열이라고 부르거든. 난 이렇게 부르는데 이웃하지 않는 순열. 뭐 두 가지 풀이가 있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있을 때 이 중에서 내가 세 개를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뭐 선택을 하는데 이웃하지 않게 선택을 해보라는 거야. 이런 것도 좀 아이디어인데 선택을 이렇게 하고 남는 걸 X라고 해봐. 이렇게. 그럼 이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X 7개랑 이거 7개랑 그 다음에 동그라미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지. 근데 동그라미는 이웃하지 않기가 되는 거지. 는 이웃하지 않기.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돌려서 생각할 수 있어.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쉽진 않지. 그러니까 요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이걸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아주 쉬운 발상은 아니야. 일단 이건 했다 치고. 그리고 여기서 이 이웃하지 않는 이란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 뭐냐면은 동그라미를 배열하고 X를 사이사이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X를 배열하고 동그라미를 사이사이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 그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를 좀 알고 있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웃하지 않는 이란 문제를 풀 때는 한 종류를 배열하고 나머지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X를 깔아놓는 게 더 쉽네. X를 이렇게 깔아놔. 7개를 깔아놔. 동그라미를 이제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거야. 이웃하면 안 되니까 한 칸에 들어가봤자 한 개가 되는 거지. 그럼 8개의 칸 중에서 3개를 선택해주면 돼.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깔아놓고 여기 사이사이에 X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7개를 집어넣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1개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 거지. 1개 이상은 넣어야 동그라미가 이웃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건 개수의 문제가 되거든. X, Y, G, W라 그러면 이거 합해가지고 지금 7개를 집어넣는 거고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W가 7이고 얘하고 얘가 1 이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중복 조합 문제로 돌려가지고 이 문제의 답이 4H5다. 맞지? 그럼 얘는 8C5인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얘가 돼. 이렇게. 자, 지금 내가 풀었을 때 혹시 여기서 이 정도의 중복 조합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이건 따로 조금 해줘야 돼.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자기가 알아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이제 알아들어서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확통을 계속 했으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텐데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는 확통을 계속 안 하다가 1년 내내 안 하다가 논술 문제를 봤을 때 힘들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꾸준히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 2번도 한번 볼게. 2번. 이거는 일단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 이제 이런 거 내용 정리가 돼 있어야 돼. 10개의 계단을 2계단씩 3번. 그러니까 플러스 2로는 3번을 간대. 그 다음에 한 계단씩 4번을 이용해서 플러스 1은 4번을 이용해서 오른대. 이거 합하면 10이 되는 거지. 근데 그때 4번째 계단을 밟지 않고 오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10개의 계단이 있는데 이 4번째 계단, 하나, 둘, 셋, 4번째 계단을 밟지 않고 오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직접 셀 수도 있고 여사건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 둘 다 한번 해볼게. 직접 셀려면 일단은 이걸 밟지 않으려면 여기를 밟고 플러스 2로 이렇게 밟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3개를 어떻게든 가고 그 다음 거기다가 플러스 2는 고정이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점프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남은 5를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를 세주면은 그럼 4번째 계단을 밟지 않는 게 되는 거야. 근데 이 3을 갈 때 이제 111로 갈 수 있지. 111을 쓰면은 이거는 요거 하나 쓴 거니까 남은 게 어떻게 해? 남은 게 122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 3을 갈 때 어떻게 해? 1과 2로 1 하나와 2 하나로 가면은 그럼 1 하나, 2 하나 쓰고 여기 2 하나 썼고 남은 거 111이지. 1, 2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열할 수가 있어. 요거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1이고 요거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이야. 요거 할 때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쓴 건데 이 정도는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얘는 3가지. 얘는 2가지고 얘는 4가지고 그럼 2, 4, 얘는 8가지. 이런 거 다 되겠지 이 정도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1이 돼.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경우일 수 있잖아. 뭐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한동안 경우의 수를 안 했으면 어렵지. 좀 풀던 학생들은 별거 아닐 거야 아마. 그러길 바라야지 뭐. 여사건으로 셀 수도 있어. 이거 직접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7팩을 3팩, 4팩으로 나눈 거니까 7, 6, 5를 3팩, 35지. 이게 35야. 직접 배열하는 게, 직접 그냥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5고, 거기서 뭘 빼면 돼? 거기서 네 번째를 밟는 거. 네 번째를 꼭 밟아주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 그럼 네 번째를 밟는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4를 가서 4를 딱 끝내주고, 그리고 남은 6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거야. 이 4를 배열하는 게 이제 1111로 배열할 수 있고, 그럼 여기 남은 거는 2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면 여기를 112로 배열하면은 여기 남아있는 거는 112이지. 이렇게 되는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를 22로 배열해주면 여기 남는 건 뭐야? 여기 남는 거는 11112지. 11112야. 지금 쓰고 있으면 뭐 쓰는지 모르겠지? 여기 답이 11이니까 얘가 얼마? 24가 나와야 돼. 24가 나오는지 보자고. 그럼 얘는 요거 배열이 한 가지, 요거 한 가지니까 요건 한 가지가 되고, 요건 세 가지, 요거 4C 6가지지? 그럼 3, 6, 18. 요게 18이 되는 거지? 얼마? 24가 돼야 되니까 이게 19야. 그럼 얘가 5가 되면 행복해. 5가 되는가? 여기 한 가지, 여기 5가지.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5.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직접도 셀 수 있고 여사건으로 셀 수 있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를 좀 꾸준히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 적당한 난이도의 문제를 계속 푸는 게 필요하다. 이 정도로 얘기해 놓을게. 그 아래 문제도 풀어보는데 뭐 5번 같은 건 조금 어렵거든. 4번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뭐 지금은 이런 거를 못 풀어도 이제 몇 달 연습을 하는 거지. 이제 경우의 수 문제를 평소에 좀 꾸준히 풀다 보면 저절로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넘어갈게. 17페이지 중복조합인데 지금 니네는 모르겠지만 수능에서 중복조합이 엄청 중요하거든.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평가원이 중복조합을 엄청 강조해. 그러니까 한동안 수능의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확통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복조합으로 고정돼 있을 정도였거든. 그러니까 뭐 최근엔 약간 바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상할 정도로 평가원은 중복조합을 좋아해. 근데 내가 어릴 때 나는 뭐 중복조합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안 배웠거든. 난 뭐 실제로 이제 어떤 수학적인 가치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배운다는 뭐 이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뭐 사실은 모르겠는데, 나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 평가원이 중복조합을 그렇게 강조하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사실이야. 어쨌든 수능에선 중복조합이 엄청 중요해. 근데 이제 대학들이 논술 문제를 만들 때 당연히 수능 문제를 참고할 거 아니야. 요즘 고등학생들이 뭐 배우는지 보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수능을 보니까 중복조합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제 논술도 중복조합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실제로 문항의 출제 빈도가 꽤 높아. 거기 1번을 내가 그냥 풀어볼게. 1번. 야, 똑같은 공을 서로 다른 상자에 집어넣는데 이게 대표적인 중복조합의 상황이거든. 4개의 상자에 각각 들어가는 공의 개수를 A, B, C, D라고 해봐. 합해가지고 똑같은 공을 집어넣는 거니까 개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20개를 전부 또는 일부를 넣는데, 그러니까 집어넣는 것의 개수가 20개 이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의 0 이상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20개를 전부 넣을 수도 있고, 뭐 안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 맞지? 안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1개 넣을 수도 있고, 2개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개 전부를 넣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 또는 전부를 넣는 거지. 그럼 요거는 경우의 수가 4H0이고, 요건 경우의 수가 4H1이고, 요거는 4H2고, 그래서 이게 4H20이야.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거 C로 돌려보면 얘는 뭐요? 3C0, 얘는 4C1, 얘는 5C2 이런 식이 돼. 23C20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걸 더한 게 답이 되는 거거든. 요거는 하키스틱으로 더하는 거야. 하키스틱 여기가 3C0, 4C1, 5C2 이런 식으로 가서 23C20 이걸 더하는 거야. 이거 더하면 여기 있는 얘가 돼.
이 규칙 그대로 가면 24C 21이 되니까 문제의 답은 24C 2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24C 20이 문제의 답이 돼.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중복조합 자체가 출제 빈도가 꽤 높아. 이 문제는 좀 특별한 풀이법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나? 몰라도 문제 되는 건 아니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20 이하의 정수니까 거기다 0 이상 정수 하나를 더하면 20이 되는 거거든. 뭔가 0 이상 정수, 20과의 차이만큼을 메꿔주는 거지. 합해서 20이 된다. 이거의 순서상의 개수를 세주면 답이 똑같이 나오거든. 얘도 0 이상 정수라서 이게 답이 OH20이야. 그러니까 24C 20 이게 똑같이 나오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 근데 답지에 이런 거를 쓰는 게 좋냐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낸 사람이, 나 이거 학교 해설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거라고 생각해. 찍어볼게. 왜냐면은 이렇게 풀면 너무 허무하잖아. 이게 그래도 논술 문제인데 한 방에 답 나오는 문제를 냈겠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스 분류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키스틱 적용하고 이런 거를 나눠가지고 배점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채점 기준이 이쪽으로 돼 있다고 쳐보자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 풀이가 더 간단하지. 더 훌륭한 풀인데 이제 채점하는 사람이 대학원생이 하겠지 아마. 교수님이 한다고 치자고. 출제자야. 출제자가 애들 어떻게 풀었는지 보자. 봤는데 이렇게 돼 있어. 풀이가. 그러면은 이런 풀이를 딱 봤을 때 채점 기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풀이를 딱 보면 교수님이 와, 얘는 정말 훌륭한 학생이다. 나는 이 학생을 꼭 뽑아서 같이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모멸감을 느낄까? 후자겠지.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렇게 풀었는데 답지에 이게 있으면은 교수님이 부끄러울 거 아니야. 아, 씨발, 난 거지같이 풀었구나. 이게 좋은 풀이구나. 그럼 이런 애는 뽑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지. 왜냐면은 얘를 뽑으면 내 자리가 위험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점수를 안 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지. 이 정도는 농담이지만 이제 근데 원래 좀 특이한 풀이가 좀 위험한 것 같아. 이게 좀 약간 스킬 같은 냄새가 나거든. 좀 사교육 냄새가 나는 거지. 몰라. 이게 채점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 알아서 해. 잘 몰라. 가끔 비율 관계 같은 거 있잖아. 스킬이라고 하는 거. 왜 가끔 학생들이 그런 거 물어본다? 선생님 답지에 비율 관계 써도 돼요? 이렇게 물어본 애들이 있어. 아니 되겠냐? 씨발 그게 되겠냐고. 안 되지. 당연히 안 되는 거야. 맞지? 사교육 같은 거니까. 몰라? 근데 이제 문제 단위가 되게 큰데 거기에 이제 계산해서 극대값 구해야 돼. 그 과정이 살짝 들어와 있어.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 비율 관계 써서 답을 내면은 그거를 감점시키거나 그러진 않겠지. 거기 배점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답지에다가 비율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쓰면은 좀 용감한 학생이지. 그렇게 살지 마. 2번 한번 풀어볼게. 2번. 혼자 한번 풀어볼까? 2번. 거기 왼쪽에 있는 예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이 얘가 지금 얼마예요? 얘가 지금 5인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자연수해야. 자연수해. 그러니까 1 이상 1 이상 1 이상이니까 순서상의 개수가 3h2가 돼. 맞지? 3 빼야 되니까. 얘는 4c2야. 그래서 얘는 6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가 6이 되고, 그래서 밑으로 칸이 이렇게 6개 열로 있는 거지. 이 6개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2가 몇 개 있냐는 건데, 여기 보면 2가 2개 있거든? 야, 거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기가 2개면 여기도 2개고 여기도 2개일 거 아니야. 대칭적으로 존재해야 될 테니까. 그러면은 이 해의 이 칸에서 2가 몇 개 있냐는 여기 있는 거를 세가지고 곱하기 3 해주면 되겠지. 뒤에 문제도 그렇게 풀 거야. 하나에서 세서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될 거라고. 여기 있는 게 결과적으로 이게 2개인데 이건 왜 2개냐면 얘가 2일 때의 순서상의 개수를 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x1이 2일 때의 순서상의 개수를 세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x2 더하기 x3이 얘가 지금 3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2h 1이 되는 거지. 1 넘어가서 빼면. 귀찮다. 그래서 이게 2가 된 거야.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그럼 그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그냥 바로 풀어볼까? x1 밑에 지금 r이 몇 개 있는지를 세야 돼. 여기 r이 몇 개인지를 셀 거야. 근데 이게 r이 몇 개인지를 센 다음에 그러면 x2 밑에도 똑같이 있고 x3 밑에도 똑같이 있고 하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 이거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k가 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x1이 r이 되는 그런 순서쌍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k가 답일 거라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x2 더하기 와 더해서 x에 k까지 더한 것이 n-r이 되니까 이 r이었던 거 넘긴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부 다 1 이상. 전부 다 1 이상이면 뚜루루루루루루 k-1h n-r에서 k-1 뺀 거 빼기 k 더하기 1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C로 돌리면 약간 더 간단해지나? 뭐 하여간 이거 곱하기 K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되겠죠? 3번도 한번 해볼까? 3번. 기본적으로 중복조합 문제긴 한데 이게 실제로 중복조합을 쓰지는 않는 거거든. 근데 이제 뭐가 중복조합이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얘가 N 플러스 2인데 얘가 자연수 인 순서쌍의 개수니까 얘가 3H 얼마야? N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3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야? 더하고 1 빼면 아, 나 못하겠어. 더하고 1 빼면 n 플러스 1 C n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얼마 이거? 2니까 2분의 n 플러스 1 n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순서쌍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m이 되는 거지. 얘가 m이 돼. 그러니까 그 시그마가 지금 이만큼이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 근을 다 세라는 거에 가깝거든. 하나하나 구해달라는 거에 가까운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x들을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하고 y들을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하고 g를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하는 건 하나를 해가지고 세배하는 거랑 똑같을 거야. 맞지? 그러니까 그 구하는 값이 1부터 m까지인데 m이 이거야. m까지 xk의 제곱에 세배를 해주면 될 거야. 그냥 느낌 오지 그냥. 뭐 답지에도 그냥 대칭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돼. 근데 이게 지금 제곱이어가지고 이 제기랄 이걸 못하겠거든. 뭔 소리냐면 뭔가 좀 한 방에 푸는 방법 이런 게 없다고. 그래서 그냥 세는 거야 그냥. 그 순서쌍의 개수가 지금 2분의 n의 n 플러스 1개인데 여기서 x가 1이 되는 게 몇 개 있니? x가 1이 되는 거. x가 1이 되는 게 여기다 1 집어넣고 또 다시 중복조합으로 하면 되는데 이거 중복조합 문제긴 한데 중복조합을 쓸 필요가 없지. x가 1이면 몇 개 있어? y 더하기 g가 써봐. y 더하기 g가 얘가 n 플러스 1이니까 이게 지금 얼마? n개지? 1n부터 n1까지 이게 n개가 있어.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y 더하기 g가 n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n-1개가 있는 거지. x가 3일 때는 y 더하기 g가 얘가 n-1이야. 자연수 순서쌍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가는 게 지금 중복조합이긴 해. 2개짜리니까 쓸 필요가 없는 것 뿐이야. n-2개지. 이런 식으로 쭈르륵 가가지고 맨 마지막이 x가 n이 될 때지. 그러니까 n11 이렇게 될 때 이때가 한 개가 돼. 다 써. y 더하기 g가 얘가 2니까 이거는 한 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부터 n까지여서 그거의 합이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되게 헷갈려. 그러면 그 근들이 1인 게 n개 있고 2인 게 n-1개 있고 3인 게 n-2개 있고 n인 게 한 개 있다고. 그것들을 제곱해서 더하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3배. 1이 그러니까 각각을 제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1의 제곱은 n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시그마가 이해되냐? 뭐 나는 안 되는데 니는 되겠지? 이건 n-1개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더해가지고 어디까지? 맨 마지막이 n일 때. 그러니까 얘가 n이 되는 게 한 개 있다고. n제곱은 1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이걸 다시 시그마로 풀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풀어주면 돼. 이 정도가 조금 어려운 문제. 거기 2번하고 3번이 그 중복조합 문제가 이렇게 좀 형이상학적인 문제? 이런 왜 1번처럼 어떤 적용해라. 이런 문제가 더 많아. 그러니까 중복조합을 그냥 단순하게 적용하는 식의 문제가 많고 2번이나 3번 같은 거는 좀 중복조합의 그 경우의 수를 좀 본질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문제라서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문제. 뭐 여튼 중복조합이 많이 나와. 그래서 중복조합에 대한 대비를 좀 해둬야 된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망원급수 얘기를 했고 이제 시그마가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를 좀 연습해 놔야 돼. 요거 프린트 하나 줄 테니까 그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볼 것.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귀납법 얘기를 좀 했었는데 뭐 귀납법은 요즘엔 많이 안 나온다.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쓰는 것 정도는 연습해 놓자. 이렇게 되는 거고.
경우의 수 문제는 이제 앞으로 많이 풀어. 평소에 많이 풀면서 좀 대비를 해놔야 된다. 그러니까 연습이라기보다는 몸에 좀 익혀놔야 된다고 생각해. 문제를 좀 풀 필요가 있군요. 그 다음에 중복조합. 중복조합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요. 좀 중복조합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사실 이제 부정방정식으로 연결하는 거지. 이런 거 있잖아. 아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쌍의 개수 이런 걸로 연결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이거는 공부 좀 해둬야 돼요. 이거는 조금 깊이 있게 공부해두면 좋다. 이 정도 내용을 다뤘습니다.